네, 안녕하십니까. 미 실리콘밸리에서 생생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슝 하고 배달해드리는 더밀크 손재건입니다. 오늘은 짹짹과 친구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짹짹과 친구들의 저의 친구는 이혜원님을 모셨습니다. 너무 제가 아끼는 후배인데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혜원님은 지금 월드뱅크에서 일하고 있고요. 워싱턴 DC에 계시는데 지금 잠시 출장차 실리콘밸리에 오셔서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한번 모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이혜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원님.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혜원님은 짹의 어떤 친구인가요? 저는 짹의 인터넷 거버넌스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 거버넌스. 네. 어려운 말. 인터넷 거버넌스가 큰 건 아닌데 인터넷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뭐 체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인터넷 거버넌스 회의에서 처음 만났죠, 그죠? 네, 네. 예. 그때 저는 이제 인터넷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매경에 저는 매경에 있을 때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된 취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만나 뵙고 그 이후로 이제 한국에서 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로 가서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월드뱅크에 좀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혜원님이 이렇게 한국에서 계시고 굉장히 전문 커리어를 쌓으셨어요. 커리어를 쌓고 미국에 가서 월드뱅크에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정규 직원으로 월드뱅크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월드뱅크가 무엇이고 또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혜원님이 어떻게 하면 월드뱅크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월드뱅크 모르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알았거든요, 월드뱅크. 근데 요새는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어떤 조직입니까? 일단 월드뱅크는 그 각국 정부의 사회 경제적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인 자문을 해주고 뭐 보조금이나 대부금 등을 통한 금융 지원을 해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금융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세계은행의 미션은 빈곤 퇴치, to alleviate extreme poverty, 그리고 공동 번영의 증진, to boost shared prosperity 이 두 가지이고요. 이 두 가지 미션은 2013년에 그 월드뱅크 이사회에서 2030년까지 극단적인 빈곤을 퇴치를 하고 전 세계 최하위 빈곤층 40%의 수입을 늘려서 공동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디지털 개발국이라는 섹터 부문에 속해 있고요. 이런 큰 그 월드뱅크 미션 하에 저희 국에서는 이제 뭐 포용적인 디지털 이코노미 부상을 위한 보편적인 뭐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근성을 확보를 하고 디지털 아이디와 같은 핵심 온라인 서비스를 이제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월드뱅크의 미션이 이제 빈곤 퇴치예요. 네. 전 세계적인 빈곤 퇴치고 아직 1달러, 2달러 언더로 사는 분들이 다수죠, 그죠? 네, 그래도 많이 이제 개발 증진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높은 빈곤율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빈곤율을 퇴치를 하고 거기에 앞서 나가서 이제 같이 커가는 그게 이제 두 번째 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월드뱅크에서 또 디지털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디지털이 이제 글로벌 정보 격차, 그죠? 그것을 정보 격차가 이제 부의 격차로 이어지니까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국을 또 만들었어요, 그죠? 그거 만든 지가 오래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원래는 교통국의 ICT 업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가 2018년 7월쯤에 이제 디지털 개발국이라고 독단적으로 저희는 글로벌 프랙티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하면 국 개념인데 디지털 개발국이 생긴 지 이제 3년 조금 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국이 만들어질 정도로 디지털 격차, 글로벌 디지털 격차에 그러니까 심해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걸 줄이기 위한 미션을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제 어떤 일인지 지금 디지털 개발 전문가, 그죠? JPO인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기재부에서 초급 전문가로 파견을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 직무로 따지면 디지털 개발 전문가라는 직함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터넷이 사실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잘 되고 빠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많은 나라에서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 인터넷 접근성이 전혀 없는 국가들도 많고 이제 뭐 전자정부나 그런 디지털 서비스가 아직 그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태라서 일단 정부의 시스템 뭐 개편화나 그리고 인터넷 접근성이 그 어느 지역 그 편차에 관계없이 잘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인프라 확보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월드뱅크 하면 또 IMF 같이 나오거든요. 네. 세계금융기구 IBRD, IMF. IBRD도 사실 월드뱅크에서 이제 뭐 하는 겁니다. 거기랑 다르지만 어쨌든 워싱턴 DC에 있는 글로벌 국제 금융기구예요, 그죠? 네, 네. 예. 국제 금융기구고 이제 월드뱅크 그룹 안에 IBRD, 뭐 미가, IFC 다 각기 조금씩 초점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최빈국들 위주로 이제 보조금 위주로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IBRD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미들 투 로우 인컴 컨트리들 위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보조금 플러스 뭐 융자, 그 대부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미가는 이제 리스크 관리 이런 초점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IFC는 이제 그 해당 국가의 프라이빗 섹터 디벨롭먼트를 조금 더 초점해서 이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는 저희 시스터 기관이긴 한데 월드뱅크 그룹 안에 이렇게 속해 있진 않고요. 옆에 바로 이제 그렇죠. 있는 네. 예, 옆에 있는 이제 인접 국제기구고 그래서 너무 좀 자랑스러운 게 사실 왜냐면 그런 월드뱅크라는 그런 기구에 디지털국에 또 한국의 위상이 좀 높잖아요. 거기서 한국인들도 많고 거기서 일하시는 한국인들도 많고 네. 한국이 굉장히 아까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디지털 그런 노력들 그다음에 정부 정책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국가 번영에 큰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것들이 또 저 개발도상국에 또 우리가 베스트 프랙티스로 인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 세계은행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뭐 금융 방식도 다르지만 이렇게 어떻게 그 지원을 해주는지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차관 사업, 그러니까 정말 그 론을 주고 이제 저이율의 론을 빌려주고 이제 해당 국가에게 약간 투자하는 식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리서치나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뭐 선진국이나 타 지역의 뭐 모범 사례들, 특히 정책적인 이슈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그라운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조금 차관 사업을 통한 게 많고 이제 약간 그 뭐 thought leadership 같이 이제 emerging 뭐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에 대한 고찰을 위한 것들은 좀 연구 보고서나 네, 그런 애널리티컬한 워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그 월드뱅크 세계은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좀 있었나요? 네, 저는 뭐 국제 개발이나 국제 기구에 대한 약간 막연한 관심은 이렇게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비아님의 책을 읽고 유학을 오게 된 결정을 하게 된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약간 막연한 관심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한국에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국제기구가 어떤 업무를 정말 하는지. 근데 이제 막상 제가 입사를 해서 어떻게 이제 인터넷 정책과 인터넷 관련된 국제 협력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월드뱅크랑 같이 공동으로 수행을 하는 프로젝트를 옆에서 보게 된 경험이 있어서 그게 되게 직접적으로 월드뱅크 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하는 업무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기에 필요한 스킬셋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월드뱅크가 굉장히 지금 한 12,000명이 넘는 스태프가 있는 굉장히 큰 조직이고 저희 부서에 17개 글로벌 프랙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프랙티스라고 하면 섹터별 부문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6가지 그 지역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부문별 그 부문 특정 부문에 대한 지식들, 특히 정책적 이슈들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높고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해당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대한 지식과 아니면 통계나 경제학적인 그런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국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냐에 따라서 되게 스킬셋이 필요로 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일단 디지털 개발 국에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정책에 관련된 그런 특정 전문 지식이 제일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대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이 나도 이제 국제기구에서 일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유엔도 그렇고. 그 중에 하나 사실 어떻게 보면 월드뱅크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떤 그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시험 봐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인맥이 좀 있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데서 좀 일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문별 전문 지식을 포함해서 3가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영어 구사 능력. 일단 업무를 할 때 영어로 하는 게 정말 자연스러워야 되고 특히 동료들이랑 일을 할 때 워낙 이제 사람들이랑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영어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이미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네트워킹 스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배우는 게 두렵지 않고 내가 모르는 거는 과감히 인정을 하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서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늘 궁금해하고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원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진흥원에 가서 한국 인터넷진흥원이죠. 네네. 거기에 입사를 하셨고 거기서 이제 파견을 나가면서 그죠? 지금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휴직을 하고 저는 석사를 온 케이스였거든요. 석사. 예. 휴직을 하고 석사로 존스홉킨스? 네, 존스홉킨스에서 석사를 하고 이제 사실 졸업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그래도 석사를 하고 여기까지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보려고 왔는데 리스크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좀 전 직장에 좀 죄송하지만 이제 월드뱅크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일단 처음에는 컨설턴트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어떻게 운이 좋게 그 기획재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초급 전문가 프로그램에 합격을 해서 지금 3년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월드뱅크와 IMF 또 UN, OECD 그죠? OECD도 유럽에 있지만 이런 국제기구 일하고 싶으면은 사실은 영어 구사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그런 조직을 한번 전문성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원님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문가라는 그런 전문성이 있고 그걸 또 인정받아서 이제 갔기 때문에 제너럴한 영어 구사 능력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런 분야는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네요. 네, 사실 저는 아직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와 보니까 정말 그 특정 부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ICT랑 디지털이었지만 그게 농업이 됐든 인프라 파이낸싱이 됐든 아니면 에너지 부문이 됐든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확실히 있어야 월드뱅크에서 계속 커갈 수 있는 인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문별 특정 전문 지식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통계학적인 툴이나 계량 경제학 이런 그런 분석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건 또 부문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현지에서 이제
이렇게 온그라운드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어서 부문 쪽으로 왔는데 만약에 조금 더 리서치 업무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좀 경제학적이나 그런 분석적인 걸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저같이 정말 어떤 특정 부문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제 개도국 이제 시민들과 정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그 부문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도국이니까 보통 그 아프리카나 네. 또 이제 중동 국가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저개발 국가, 소위 말하는 그런 데서 일하게 될 텐데 그런 거에서 이제 일하는 보람도 되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일단 저희 가장 큰 예로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제 인터넷의 중요성이 엄청 커지고 되게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부서는 그 업무량이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개도국 저희가 같이 일하는 정부들이 화상 회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그 응급 이렇게 이머전시 론 같은 걸 통해서 이런 화상 그 이퀴먼트나 VC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조달을 해서 도와주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말 그 임팩트가 빨리빨리 나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되게 보람이 느껴지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의 본성 자체가 임팩트가 확확 느껴지지 않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농어촌 지역에 이제 인프라를 확보를 하면 이제 사실 그게 망이 깔리고 이제 그 망이 깔린 다음에 저만의 기계가 생기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게 눈에 안 보일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런 개발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많이 보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월드뱅크에서 같이 일한 지는 몇 년 정도 좀 되셨죠? 저는 일단 컨설턴트로 포함해서 지금 4년 차 된 것 같습니다. 그 4년, 2017년. 네. 그죠. 그래서 제일 많이 배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많이 배운 게 있다면 일단 뭐 보고서 작업 같은 걸 하면서 일단 저 같이 일하는 상사들이나 동료들에게 그런 뭐 전문 지식도 많이 배웠지만 소통하는 스킬을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약간 이렇게 업무를 받고 제가 하는 그런 형식이었다면 여기서는 내가 만약에 하고 싶은 업무가 있다. 그걸 되게 프로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라 처음엔 그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도 이렇게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제 상사나 제 매니저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그래서 그런 약간 유기적인 업무 환경을 에서 그 함께 소통하는 방법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한국에서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소통하는 게 많이 한국인들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국제기구에서 더 좀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실링을 잘 커뮤니케이션 스킬 때문에 좀 못 뚫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좀 의견도 좀 있거든요. 실제로 일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일단 한국 분들이 워낙 되게 유능하세요. 저희가 봐도 월드뱅크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랑 일을 해보신 분들은 계속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시고 이제 하지만 또 이제 한국 저희 정서나 문화상 저희는 이제 겸손한 게 미덕이고 내가 한 일을 조금 덜 알리는 게 미덕이라면 여기에서는 확실히 어필을 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충분히 보여주고 그리고 또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제가 위계가 낮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아무래도 처음에는 문화적으로 되게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거는 이제 기관에서 또 열심히 이제 성장해 나가려면 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월드뱅크에 입사하기 전에 이런 걸 좀 알았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있나요? 저도 상대적으로 좀 국제 개발에 대한 약간 막연한 관심을 갖고 약간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뭐 제 케이스가 베스트 케이스는 또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더 이 섹터, 그러니까 특히 뭐 디지털 디벨롭먼트나 그런 ICT 섹터에서 조금 더 테크니컬한 그런 이제 경험이 있거나 조금 더 정책적인 이슈를 더 많이 배우고 왔으면 여기서 되게 소진할 수 있는 지식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마 가장 크게 알았으면 좋았던 것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월드뱅크에 오기 전에 일단 월드뱅크에서 일을 하려면 석사가 가장 필수적인데 석사를 받아 석사 이상. 네네. 워싱턴 DC에 있는 대학원에 꼭 가라고 그런 조언을 받아서 사실 제가 갔던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계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위치적으로는 크게 뭐 계속 관심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다만 국제관계나 국제개발학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내 무기를 정말 만들 수 있는 조금 더 테크니컬한 학문을 공부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국제개발에 나중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임팩트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좀 영어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인드셋, 스킬셋뿐만 아니라 마인드셋이 좀 중요한데 네. 그 어떤 마인드셋이 조금 있어야 될까요? 아까 잠깐 또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 저는 프로액티브한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액티브한 거랑은 조금 다르게 내가 주가 돼서 업무를 발굴해 나가고 내가 먼저 손을 들고 새로운 걸 창출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엔트러프리너십이랑 비슷한 마인드가 좀 이렇게 물론 좀 보수적인 기관이긴 하지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스스로 이 업무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사실 한국 문화에서는 조금 생소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셋, 그리고 계속 어차피 특히 디지털 기술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에 이제 있는 동료들이나 저나 계속 뭐 이제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세미나들을 통해서 공부를 계속 해가고 있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회원님이 이제 앞으로 좀 이런 걸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나의 월드뱅크에서도 그렇고 네. 이런 거 꼭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나요? 일단 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 워싱턴 DC에 있지만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뭐 국가 정부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저는 뭐 아프리카나 중동, 저는 그 현지로 나가서 그 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해보고 싶고요. 아까 약간 말을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게 그 클라이언트와의 소통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직장 안에서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내 클라이언트의 그 상황, 그러니까 그 국가의 상황이랑 그 국가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클라이언트와 계속 같이 파트너처럼 일을 해 나간다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뭐 다른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되게 월드뱅크나 그런 국제 기구가 이렇게 뭔가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셋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혜하고 네. 차관, 네. 저개발국가,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네. 차관 받아가지고 네. IMF로부터 그 월드뱅크로부터 성장한 국가. 네. 근데 예전에 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죠? 네. 하지만 이제 그 틀을 좀 깨고 정말 같이 나간다는 마인드, 같이 배워간다는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나 커리어적으로나 좀 현지에 가서 클라이언트랑 조금 더 인터페이스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에 가보고 싶기도 하고, 뭐 토픽별로는 저는 좀 우리나라의 성공 케이스인 뭐 전자정부나 이런 뭐 클라우드 정책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도 좋은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좀 기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월드뱅크에서도 월드뱅크에 일하고 계시면 많은 갈수록 더 퍼스트 월드랑 네. 또 이제 제3세계라고 하죠.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월드뱅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뭐 빈부의 격차라든지 또 정보 격차는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많이 좀 실제로 느끼시겠어요? 한국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네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보 격차가 이제는 정보 격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빈부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고
정말 크게 말하면 국가별 경제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인터넷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이 있다면 얼마나 그 비용을 내고 있는지,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월급의 얼마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정말 인터넷 접근성이 있다면 페이스북이나 그런 소셜 미디어만 쓰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전자상거래나 이런 조금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격차들이 조금 더 심층적이고 좀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그냥 단순히 인터넷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미닝풀한 커넥티비티, 이것으로 미닝풀 커넥티비티로 리드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닝풀 커넥티비티, 무조건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의미 있는 연결, 가치를 부여하는 건데, 네. 근데 예전하고도 약간 좀 내러티브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달라진 게 지금은 인터넷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터넷 연결로 인해서 너무 좀 정신건강이라든지 네. 아니면 역작용이 너무 좀 많단 말이에요. 물론 한국에서는 곧 일찍부터 캐치를 하고 그거를 또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한국에서 또 해왔어요. 사실 그것도 워낙 디지털 문제가 더 한국이 제일 컸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정보 교체를 줄이기 위한 국에서 월드뱅크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이제 디지털 선진국 한국이죠. 나타나는 그런 역작용, 페이스북에 요즘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또 제3세계에서 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부에서 좀 논의를 좀 하시나요? 이런 것들도?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 인터넷의 순기능은 최대한 이제 맥시마이즈를 하되 이제 역기능, 특히 사이버 보안이나 사이버 크라임이나 그렇죠.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처음부터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국에서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 프레임워크라는 그런 큰 틀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그러니까 사이버 시큐리티, 데이터 프로텍션, 프라이버시, 그리고 좀 인클루시브한 사이버 컬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 나가고 저희 프로젝트에도 항상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그런 트렌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계은행에서 일하는 우리 회원님과 같이 또 세계은행이 무엇인지, 또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또 세계은행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본인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조금 있을까요? 저는 사실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현지에 나가서 되게 국제 개발이라고 하면 조금 동떨어지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혜국과 공여국 이런 좀 위계 질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편견을 깰 수 있는 좀 사진을 찍어보고 그런 문화의 장벽을 없애는 게 사실 저의 가장 큰 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문화의 장벽을 줄이는 사진들 찍으면서, 사진으로 통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회원님이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세계은행에서 또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에서도 지금 승승장구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다음 스텝은 그런 나라에 직접 가셔가지고 이제 디지털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회원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더밀크 독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저 아침마다 저도 더밀크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글이나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거기에 홈 페이지로 등록을 하시고 아침마다 더밀크 한 잔씩 하시면서 저희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실리콘밸리 이슈는 더 이상 실리콘밸리나 미국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저희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 대표님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또 구독자분들께들도
뭐 월드뱅크 관련된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편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근무하는 우리 회원님과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